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뿌듯한 소식, 그리고 황당한 소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군 B-1B 초음속 폭격기들이 오늘 새벽부터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괌에 전개되어 있는 미 공군 제9 원전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 3대가 22일 이른 아침부터 장거리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어제 자정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알래스카 중부의 포트 웨인 라이트 실탄 사격장 상공까지 약 7,800km를 비행해서 이곳에서 크게 선한 뒤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께 엘멘도로프 인근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기술을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들 기체는 두 개의 대형으로 갈라진 뒤에 다치 01 콜사인을 쓰는 B-1B 한 대는 오스크의 방면으로 기술을 꺾어서 캄차카 반도 인근을 비행한 뒤에 다시 홋카이도 방향으로 기술을 틀었고, 다른 두 대는 그대로 일본 남부 해역 쪽으로 날아와서 일본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치 01이라는 콜사인을 썼던 B-1B인데요. 이 기체는 캄차카 반도 인근까지 비행했다가 일본으로 진입하면서 도쿄 ATC의 호출에 불응하고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이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를 심야에 발전시켜 원거리에 있는 표적에 실무장 폭격 훈련을 벌이고 돌아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를 겨냥한 무력 시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야, B-1B 지금 B-1B를 괌에다가 배치를 하더니 이거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세대를 출격시켜가지고 그 세대를 알래스카에 보냈습니다. 알래스카에 보내서 알래스카 서부 지역에 있는 포트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이 실거리 실무장 사격장이 있는데, 여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실무장 사격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알래스카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하고 세대가 내려옵니다. 정말 여기서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내려오다가 두 대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 내려오고, 한 대는 그 알류산 열도에서 바로 그냥 북쪽으로 꺾어서 그 오스크에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오스크에는 사할린과 쿠릴 쪽에 캄차카 반도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를 내해로 그냥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쑥 들어간다. 여기에는 이 캄차카 반도 끝에 러시아의 잠수함 기지라든지 이런 전략 해군 기지가 있고 이런 곳인데, 굉장히 이제 러시아로서 민감한 지역에 B-1B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희한한 것이, 이 B-1B가 꺾어서 딱 들어갈 때 원래는 드와그 01, 02, 03이라는 이 콜사인을 가지고 괌에서 출격해서 알래스카 가서 훈련하고 돌아왔는데, 딱 이 캄차카 반도 앞으로 들어가는 이 꺾는 그 순간에 드와그에서 이 기체는 다치 01이라는 콜사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꿀 때 희한하게도 애틀란타를 출발해서 도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델타 항공 여객기가 그 인근으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델타 항공 비행기 여객기의 콜사인이 다치 01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접한 항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B-1B 폭격기가 민항기인 델타 항공의, 인천으로 가는 델타 항공의 이 콜사인인 다치 1을 자기가 바로 그냥 사용해서 그 민항기 콜사인을 가지고 캄차카 반도 안으로, 오츠크의 안으로 쑥 들어간 거죠.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이 상황을 보면 러시아를 아주 크게 자극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도쿄 ATC, 즉 도쿄 관제센터에서 이제 부른 거죠. 너 지금 무슨 일 한 거냐? 아니, 다치 01이 지금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무슨 일 한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무전기를 꺼놨는지 대답을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알래스카 서부의 포트 웨인라이트 그 훈련장에, 실거리 실사격 훈련장에서는 어떤 무장을, 누구를 상징해서 폭격 훈련을 했을까요? 저는 폭격 훈련은 지금 이 지역에서 폭격할 수 있는 대상은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려오다가 북한만 자극하지 말고 러시아 한번 골탕 먹이고 가자 라고 해서 러시아를 쑥 자극하면서 우리 민항기야,
또 폭격기야 헷갈리지 얘들아. 이런 자극을 하고 온 것이 아니냐. 도대체 저는 이 분석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좀 희한한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자, 정말 참 뿌듯합니다. 최근 시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20이 미군의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로 납품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군의 군사작전용으로 특별히 개발한 갤럭시 20 택티컬 에디션을 현지 시각 20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CNET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 국방부 요구에 따라서 개발한 이 스마트폰은 시중에 판매되는 갤럭시 20를 기반으로 내구성과 보안성 등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군사작전용으로 평가됩니다. 갤럭시 20 택티컬 에디션은 특수 제작된 내구성 높은 케이스를 채택했고 군사용 소프트웨어와 이중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처럼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했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한 나이트 비전 모드는 물론 적진 한복판에서의 적의 전파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스텔스 모드까지 추가됐습니다. 미군은 이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부대 지휘 통제는 물론 폭격 유도와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미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이 스마트폰은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 케이스 끝내주죠. 그래, 뭐, 당연히 이제 이 밀리터리 스펙에 맞췄으니까 내구성 엄청 좋을 테고, 뭐 깨지지도 않을 테고, 그런데, 이것을 몇 대를 어느 부대에 납품했는가는 지금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착용하고 있는 그 군장 사진을 보니까 그 헬멧을 보니까 일반 보병용 헬멧이 아니고 특수부대용 헬멧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걸 지금 뭐 레인저나 그린베레 이런 부대들에게 납품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걸 대단한 게 일단 나이트 비전 모드. 그러니까 나이트 비전은 이제 적외선으로 이렇게 밤에도 환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이트 비전을 끼고 있다가 그 밝은 빛을 보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이제 시체발로 눈뽕 맞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이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 스마트폰 이거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가 야간에 눈뽕 맞아버리면 막 멍하니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비전을 끼고 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으나 나이트 비전을 끼고 하다가 이것을 딱 보면은 뭔가에 의해서 여하튼 꺼져버린답니다. 화면이. 왜? 눈뽕 맞아서 그냥 시야를 상실하면 안 되니까 꺼져버린대요. 그런 모드. 그리고 뭐 저는 이거 갤럭시 20은 아니고 갤럭시 노트 9인데 노트 9인데 갤럭시 20에 보면 후면 이 카메라가 4개가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렌즈가. 그래가지고 뭐 망원, 초망원 막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 화질도 엄청 좋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찰 부대들이 가서 초망원으로 쫙 당겨서 이제 찍는 것이죠. 찍어서 그걸 전송하고 아마도 LTE나 뭐 5G 이런 통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성 통신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 또 이 화소를 떠나서 또 이제 이 ISO 모드가 워낙 또 좋아가지고 야간에도 프레시 안 터뜨리고도 환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이제 가스 적진에 침투해서 야간을 흔들리지도 않고 환하게 찍어서 또 보내고 그래서 이제 표적 정보 보내고 또 혹시 이제 적진을 폭격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BDA 그러니까 피해 판정해 가지고 폭격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판정해서 또 전송해서 보내고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폭격하는 좌표 이런 거 다 보내고 통신용, 지휘용. 이야, 우리 이제 예전에 그 과학과 훈련장 이런 데 가면 그 통제관들이 PDA 이런 거 들고 다녔는데 굵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녔죠. 사실 뭐 이 스마트폰이 그 PDA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내구성인데 삼성전자가 아마도 미 국방부의 이 군사용 내구 스펙을 다 통과를 했으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겠죠. 야, 삼성전자 정말 자랑스럽네요. 야, 우리 그 막내가 제가 삼성 갤럭시를 쓰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막내는 굳이 폼 안 난다고 애플 쓰는 그런 참 부끄러운 막내 놈이 지금 있는데 빨리 이거 알려줘서 애플 그런 거 쓰지 말고 삼성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미 특수부대만 쓰지 말고 미군 전체가 쓰고 또 나아가서 한국군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러시아 무기는 스펙으로는 최강이지만 실전에서는 최악인가 봅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던 판치르가 시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리비아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엔이 지원하는 리비아의 트리폴리 통합정부군이 동부 하프타르 반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서 48시간 동안 무려 7개의 판치르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리비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브리핑을 통해서 리비아 공군이 하프타르 반군이 장악한 알와티아 공군기지와 타르호우나 알위시카 지역에서 판치르 S1 야전 방공 시스템 7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군은 월요일 야간에 2대, 화요일에 3대, 수요일 2대 등 연일 판치르 시스템과 반군의 탄약창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공군은 미그 21과 미그 23 그리고 지상 공격용으로는 수호이 22 등의 기체를 소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구형 기체가 판치르를 파괴한 것이라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가 구형 항공기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파괴당한 판치르는 UAE가 동부 반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주요 전장에서 판치르가 재래식 전투기에 대해 사실상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러시아 방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 그 타겟팅 파드에 딱 보이는 그 판치르가 파괴된 사진 보셨죠? 바로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리비아 공군이 폭격을 했는지 아니면은 터키 공군의 F-16이 폭격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터키 공군의 F-16이라 하더라도 그 F-16은 최신형 F-16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공군의 F-16하고 거의 비슷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공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그 21, 미그 23, 수호이 22 뭐 이따위 그냥 뭐 북한 공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거에게 지금 판치르 S1 이게 하루에 2대, 3대, 2대 해서 사흘 연속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7대가 깨졌다? 이거는 뭐 무기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 방공 시스템이 인도에 납품이 될 것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하는 그 무렵에 우리 한국 육군의 그 방공학교 그 장군님들 그리고 고위 장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좀 우리 것도 좀 이렇게 판치르처럼 성능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비호복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판치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방송도 하고 했던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거듭 다시 한번 저희 이 무지함을 그리고 경솔함을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에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셨을 수도 있는 그 당시 육군 방공학교장님을 비롯한 당시 방공학교 고위 참모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실전에서 써보지 않고 또 실전에서 테스트한 걸 지켜보지 않고 그렇게 러시아 무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러시아 무기는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 그리고 알려진 어떤 홍보 자료 이런 거로는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로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 제가 참 예전에 밀리터리 매니아 시절에 정말 좋아했는데 그 카모프 52 헬기도 이집트가 사가지고 미스트랄 그 헬기 항모에다가 얹어서 그 대함 공격도 하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사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선으로 빼버리고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는 까고 보니까 러시아잖아. 아무리 선전 좋아도 까보니까 러시아잖아. 이거 뭐야? 그래서 선전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상황으로 자꾸 펼쳐지는 러시아 무기 까보러. 참 이 판치르 세계 최고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터져서 깨지고 있는 이 판치르 러시아 무기 까보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무기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